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계속해서 셋째 주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16장의 전기 위치 에너지와 전기 용량에 대해서 배우는데, 지난 시간에 캐패시터, 그러니까 전기 용량을 저장하는 캐패시터의 연결에 대해서, 자, 이 연결이 어떤 연결인가, 예를 들어서 병렬 연결을 먼저 했던 것 같고요. 또는 직렬 연결이 있는데, 이런 경우는 C의 등가가 그냥 단순한 산술적인 합으로 된다고 했고, 직렬인 경우는 역수로 이렇게 더해져야 된다 그랬다, 그죠? 자, 이럴 적에 우리가 이때 이것들이 어떤 전기 용량을 뜻하는데요. 그래서 그 전기 용량을 우리가 실제적으로 예제를 이용해서 구해봤습니다. 그것을 바탕으로 실제적으로 이제는 이 전기 위치 에너지와 이 전기 용량이 있는데, 이 전기 용량 안에 뭘 담아두느냐? 전하를 담아두는데, 이 전하를 담아둔다는 것은 전기 에너지를 저장해 놓는 것 같다. 저장해 놓는다. 그래서 축전기로 예를 들자면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축전기에 캐패시터에 이 델타 V에 전압을 걸어주면은 전자가 이렇게 온다 그래서 여기 플러스가 차지가 배전이 되게 되고요. 여기는 마이너스 차지가 전자가 움직여서 가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Q라는 어떤 전화가 오게 되는데, 그때 그 비율이 C에 해당한다고 이렇게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Q는 C의 델타 V라는, 즉 델타 V를 걸어줬을 적에 얼마나 Q가 오느냐가 이 C의 정의라 그랬죠. 그래서 C로 나타내준다면은 이렇게 해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예제를 풀어봤습니다. 그럴 적에 이 전하 Q가 여기에 모였다는 말은, 자, 이제는 만약에 이것을 우리가 없애고요, 만약에 여기에 이렇게 전구를 달아준다고 할 때 이 불이 오겠죠, 그죠? 왜냐하면 전자가 이렇게 움직일 겁니다. 이제 움직이면서 지나가면서 이제 저항에 의해서 전류가 흐르니까 여기 불이 들어올 겁니다. 그렇듯이 얘는 이제는 전하를 가지고 저장할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전기 에너지가 저장되어 있다. 그래서 그 전기 에너지를 가지고 이 전구에 불을 밝힐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C라는 것이 얼마나 많은 전하를 또한 에너지를 저장하는가를 오늘 구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이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볼 적에요. 델타 W라는 것이 델타 V가요, 델타 Q가, 우리가 델타 V라는 이런 경우에 이제 보십시다. 다시 읽으러 가볼게요. 가는데 이 델타 V가 순간순간 주어져 있는데 델타 Q가 여기에 늘어난다고 합시다. 자꾸자꾸 늘어나겠죠, 그죠? 여기는 전자가 계속 가고요. 그런데 전자가 가면서 전자가 여기 쌓이는데, 그 가게 하는데 필요한 일이 델타 W라고 합시다. 왜 그러냐면은 이것이 볼트의 개념이고요. 우리가 배우기를 델타 V가 뭐라고 배웠느냐 생각을 해보고, 그러니까 전이라는 게 뭔가, 전이라는 것은 1쿨롬이 무한대에서 예를 들어서 어느 지점까지 가져오는데 필요한 일이라 그랬거든. 가져오는데 필요한 일입니다. 일이라 그랬다. 그래서 여기 전위에다가 전화라는 걸 곱해주면은 단위 전화가 아니라 그냥 일이 되겠죠. 그래서 전위에다가요 전화를 곱해줬어요. 그럼 요 전화를 이 전위 상태에 있는 상태에서
가져오는데 필요한 일이 델타 W가 되겠죠. 맞습니까? 자, 그렇다고 볼 적에 우리는 델타 V가요 뭐라 그랬냐면은 델타 V는 C분의 Q가 됩니다. 자, 잘 보세요. 여기서 델타 V는 C분의 Q가 된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Y는 AX의 그래프의 그림을, 그러니까 델타 V와 Q의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까요? 여기 지우고요. X축을요, Q를 잡고, 델타 V를 여기 잡읍시다. 그러면은 이 그래프는 이런 1차 함수의 그래프가 될 겁니다. 그쵸? 그리고 이 기울기가 C분의 1이 되겠죠? 왜냐하면 Y축을 델타 V로 잡았고요. X축을 Q로 잡았습니다. 그러면 요 앞에 나와 있는 요것이 기울기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거의 기울기가 C분의 1. 왜 이렇게 그렸을까는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내가 구하려고 하는 게 이게 저장 에너지를 구하려고 하는데요. 에너지를 구하려고 하는데 지금 그 저장되는 에너지는 이것을 다 더한 거야 되겠죠. 왜냐하면 요만큼 움직이는데 요만큼의 일이 필요하니까 그 일을 얘가 하잖아요. 얘가 해주는 만큼 얘가 쌓일 겁니다. 에너지가 여기에 에너지가 쌓이겠죠. 그래서 그것을 Q가 될 때까지 다 더하기만 하면은 우리 델타 W가 구할 수 있는 거다. 그렇다 볼 적에 요거 곱하기 요거 해가지고 다 더하면 되겠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보면은 지금 이게 C분의 1이 되고요. Q가 되니까 요 그래프에다가요. X축이 지금 Q이기 때문에 요 1차 함수에 요 아랫부분에 있는 어느 정도 내가 Q까지 구하겠다 그러면 그까지의 이 면적 적분한 거 요거를 다 더하면은 요 사이에 Q가 저장이 될 때까지 필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보면은요 W를 한번 구해보면은 실제적으로 그러면은 자, 요 면적이다. 요 면적, 그죠? 요 삼각형의 면적이라고 볼 수 있다. 삼각형의 면적은 자 밑변 Q가 되겠고요. 이 높이는 지금 어떻게 되죠? 높이는 C분의 Q가 되죠? 맞습니까? 델타 V의 높이는 Q에다가 Q 집어넣어 주니까 C분의 Q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삼각형의 면적은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다. 그래야 되겠죠. 이 삼각형의 면적 책에 그림 422페이지 그림 16.21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전지를 자 여기에 스위치가 있다가요 딱 닫아주기 시작하면은 전하는 플러스가 실제적으로 전자가 일로 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플러스가 가고 마이너스가 또 여기 쌓이기 시작할 겁니다. 쌓이기 시작하죠. 언제까지요? Q가 돼가지고 요거와 요거 사이의 전이차가 같아질 때까지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흘러가지가 않죠. 전자가 순식간에 이루어지겠죠. 그냥 다시 설명해 볼게요. 여기에는 처음에 빵이었어요. 여기 빵빵이었죠. 그런데 전자가 스위치를 연결해주면 가기 시작할 겁니다. 가기 시작한 순식간에 가서 어떻게 돼요? 완전히 전하가 Q가 되는데 그 Q가 된다는 의미는 뭐냐면요. 여기에 Q가 쌓임으로 해서 전위가 높아지잖아요. 그 전위가 이거하고 똑같이 되어지게. 그래야 더 이상 안 가죠. 위치 에너지가 똑같기 때문에. 그래서 C분의 Q를 델타 V로 잡은 겁니다. 이걸 잡은 거죠.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이 삼각형의 면적이 요 Q를 자 스위치를 닫자마자 Q를 모으는데 필요한 일을 다 계산해 보려면 요거의 면적을 곱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 공식에 의해서요. 지금 델타 V가 계속 유지되고 있는데 조금씩 더 가는 거잖아요. 들어가죠? 그래서 조금씩 더 가라. 더 갈 때 요만큼 갈 때 요만큼 에너지가 들어가고 여기서 요만큼 갈 때 요만큼 에너지, 여기서 요만큼 갈 때 요 에너지 이래가지고 다 된 거다. 그러니까 나중에 대해보니까 이게 삼각형의 면적이 되네요. 밑변이 Q고 높이가 C분의 Q인 삼각형의 면적이다. 그래서 이렇게 2분의 1을 곱해줬습니다. 그게 책에 있는 16.16입니다. 이것이 책에는 이렇게 되어 있죠. Q에 델타 V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뭐 밑변 곱하기 높이를 바로 한 겁니다. 델타 V를. 똑같죠 이게. 그러니까 이게 먼저 쓰고요. 그 다음에 이래가지고 이것을 2분의 1 G의 Q의 제곱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또는 책에 계속해서 식이 나오는데 이것을 2분의 1 Q를 CV로 잡아가지고 C에 틀렸네요. 그래서 20분의 Q 제곱이고요. 델타 V로 나타내면 이게 C 델타 V니까 델타 V의 1 제곱으로 나타내줍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요. 여기가 5 마이크로페럿이다 이랬다. 책에 바로 예제가 아닌 그 본문의 중간에 간단하게 나왔는데 이것이 5 마이크로페럿이라고 할 적이에요. 그 다음에 걸어준 전압이 120V라고 할 적에 여기에 순식간에 저장되는 에너지는 어떻게 되느냐 이 말이죠. 그래서 저기 W가 교수님 이거는 2인데요. 왜 저장된 에너지라고 말합니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것이 2를 해줌으로 해서 여기에 에너지가 저장이 된다 그랬죠. 그죠? 전하가 저장이 되고 에너지가 저장이 된다. 전하가 저장됐다는 말과 에너지 저장이 됐다는 말 똑같은데 전하가 있다는 말은 전기적인 에너지가 있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대신에 이제 떼내고 아까 전구 이야기를 했잖아요. 전구를 해놓으면 얘가 이제 건전지 역할을 해서 전자가 이렇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왜 움직이는데 교수님? 여기가 여기보다 전위가 높아요. 전자가 몰지게. 좀 쉽게 이야기하면요. 여기 전자가 있는데 이 플러스 거기 땡기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뚫려있으니 못 올라가죠? 이 전선은 지금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흘러갈 수 있기 때문에 전자가 흘러갑니다. 그걸 우리가 전류라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전류라는 것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그래서 이 이제 에너지가 저장이 되는데 그 저장이 되는 에너지를 W하고 똑같다. 그래서 나중에는 뭐 U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저장된 내부 에너지라 그래서 2분의 1 지금 C와 델타 V가 주어졌기 때문에 이 공식을 쓰는 게 낫겠다. 그죠? 바로 C의 델타 V의 제곱이라고 하죠. 그러면은 2분의 1에다가요 곱하기 5 곱하기 5 마이크로페럿이죠. 10에 마이너스 6선 페럿이고요. 곱하기 120의 제곱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게 해보면은요 3.6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2선 줄이 됩니다. 그래서 페럿과 볼테이지 제곱을 하니까 당연히 줄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제 16.8을 한번 풀어볼게요. 제세동기가 있습니다. 제세동기는 굉장히 중요한 요즘 의료기기인데요. 심장이 갑자기 멈췄다든지 할 적에 외부에서 전기 에너지를 줘가지고 그것을 전기 에너지를 줘서 이 주는 입장에서는 그걸 우리가 방전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에 스위치가 바뀌어서 이렇게 전화가 가는 것, 그래서 여기 전화가 쌓이는 걸 우리가 뭐라 그러죠? 충전이라 그러죠. 여러분이 아마 스마트폰을 다 들고 계실 건데 그 스마트폰이 집에 가서 스위치를 충전하기 위해서 꽂으면은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고요. 맞죠? 그 다음에 이걸 끊어내요. 그리고 나서 이거를 사용하는 거죠, 이제는.
그래서 뭐 몇 프로 남았다 몇 프로 남았다는 말은 여기에 충전돼 있던 전하량이 처음에 최고로 많이 충전됐을 때보다 몇 프로 남았다. 최고로 그러니까 최대로 충전할 수 있는 양의 그런 의미를 나타내는데 우리가 그 개념 그 원리를 제세동기라는 포트블한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그 심정지 됐을 적에 심장을 다시 박동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기기를 우리가 제세동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건물들마다 신라대학교 가면은 웬만한 건물들마다 아니면은 한 전체에 5대 정도 본관에도 있고요, 의생명관에도 있고 이래가지고 한 몇 군데, 한 4-5군데 이상 이게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급한 환자가 발생하면은 그것을 끄집어내서 이렇게 거기에 맞는 대로 이렇게 이제 그 조치만 취하면 되게 돼 있죠, 그죠? 근데 이게 이제 평소에 충전이 돼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충전된 왜냐면 포트볼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운동장에서 누가 쓰러졌다 그러면은 전선을 연결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충전을 해놔야 되겠죠. 그래서 이때 캐패시터가 어떻게 되냐면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캐패시터가 있는데요. 1.0 곱하기 1.1 곱하기 10-4성 페럿이에요. 이럴 적에 에너지가 저장되는 에너지가요. 여기죠. 여기에 W가요. 우리 W를 했으니까 W가 1.2kJ, 1.2kJ를 저장하고 있다. 근데 이게 환자에게 이제 방출이 되는데요. 6 곱하기 10의 2cm를 자 이제 이게 어떤 뭐라 그래야 되죠? 환자에게 이렇게 방출이 된다고 합시다. 환자 방출이 되는데 델타 t가요 아주 짧은 시간이에요. 2.5ms 동안에 2.5ms 동안에요. 아주 짧은 시간이죠, 그죠? 이때 방출되는 에너지가 6 곱하기 10의 제곱이래요. 이렇게 방출됩니다. 그렇지, 첫 번째 A번이 뭐냐면은 A번이 뭐였습니까? 충전하는데 델타 V가 어떻게 되냐는 거죠. 맞습니까? 필요한 전압을 구해라는 거죠. 근데 C하고 W가 주어져 있고 델타 V 구하니까 아까지 주었지만 W가 2분의 1 C의 델타 V의 제곱이 이렇게 돼야 되겠다. 요게 주어졌고 요거 주어졌고요. 요거 구하라는 거죠. 그죠? 그러면은 요거 넘겨주니까 C분의 2W 이것이 델타 V의 제곱이 되겠다.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죠? 델타 V는 루트 C분의 2W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것은 루트의 C는 1.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성 페럿이고요. W가 1.2 곱하기 10의 3성 줄이죠. 그러면은 거의 1.1이고요. 루트에 1.1에다가 10의 7성 되네요. 맞죠? 그러니까 11 곱하기 10의 3성이니까 3몇 곱하기 10의 3성 볼트 되겠네요. 2가 빠졌군요. 2W 여기 2.4를 해야 됩니다. 틀렸네요. 그러면은 4.67 곱하기요 10의 3성 볼트가 나옵니다. 2 곱하기 10의 6성 되는데 6도 바깥으로 나오면 이렇게 됩니다. B번이 뭘 구하는가요? B번은요 환자에게 전달된 평균 전력 이거 뒤에 나오는데 왜냐하면 전류를 아직 안 배웠기 때문에 전력을 지금 계산하는 거는 조금 진도를 더 앞당겨서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전력은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P라고 보통 파워라고 해가지고 파워라 그래서 P로 많이 표시하는데 단위 시간당 헨 이깁니다. 그냥 한 전기 에너지 이용 쌓이는 또한 이용하는 전기 에너지를 우리가 전력이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환자에게 해주는 맞죠? 지금 환자에게 전달된 거니까 환자에게 이 시간 동안에 이만한 에너지가 전달된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2.5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3성을 넣어줘야 되고요. 델타 W 6 곱하기 10의 2성 주울이 이제 여기는 세컨드, 여기 주울이 돼야 되겠다. 그죠? 그것이 이 파워의 정의입니다. 단위 시간당 에너지의 충전하는 거 또는 소비하는 거. 여기서 환자에게 소비한 거니까 환자에게 한 전력, 평균 전력. 자, 그렇다고 볼 적에 우리는 이제 이것을 나중에 이제 나오는데 전력에 대해서 자세히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2점 몇이겠네, 그죠? 2.40 곱하기요.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3성 2성이니까 5성이 되겠다, 그죠? 여기에. 그 다음에 줄 per second인데 우리가 이 단위를 와트라 그럽니다. 와트. 과학자 이름을 따서 와트라고 표시합니다. 그래서 그냥 W로 이렇게 표시하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여기 보면은 16.8절에 보면은 이제 유전체를 가진 캐패시터에 대해서 나옵니다. 자, 이때까지 우리 이 캐패시터를 하는데 여기 전극이 있고 요 안에 지금 거의 비어 있는 것처럼 진공으로 생각을 하고 입실론 제로다 이러고 보통 이런 개념만 많이 했는데 실제적으로 거의 모든 캐패시터는 그 안에 유전체를 담고 있습니다. 진공으로 되어 있는 건 거의 없다고 보셔야 되고요. 우리 실험실에서 할 찌개는 그냥 진공을 가지고 합니다. 여러분들 1학년 때 지금 전자기 실험을 할 건데요. 실험실에 직접 와보신 분은 흔히 그냥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입실론 제로를 측정하는 실험이 있거든요. 훌럼의 법칙을 이용해서 입실론 제로를 측정할 수가 있죠. 근데 어떤 캐패시터에 대해서 실험을 하는 게 바로 보입니다. 그래서 캐패시터가 진짜로 이 원형 모양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전극이. 그리고 여기에 그냥 진공을 가지고 실험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걸 고정시켜 놓고요. 여기에 전압을 계속해서 변화시켜 줍니다. 여기에 전압을 가변 전압을 변화시켜 주면서요. 이제 중력이 작용하겠죠? 전압을 올려주면요. 전하가 여기 많이 가가지고 얘가 올라가요. 얘가 내려오죠. 잠깐만. 요거를 고정시켜 놓고요. 얘를 올라가게끔 만듭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저울을 달아놔요. 저울. 자, 점선은 여기 이렇게 가지고 연결시켜주고요. 여기에 저울 위에 이거를 달아둡니다. 그러면 여기 전압을 공급해주면서 어떻게 해요? 전압을 늘려주면 전하가 늘어나겠죠? 여기 플러스가 올 것이고 여기 마이너스 자꾸 늘어나니까 어떻게 해요? 얘가 얘를 당길 겁니다. 그러면 올라가니까 저울의 눈금이 자꾸 줄어들겠죠. 그죠? 맞습니까? 그래서 얘 무게를 재고요. 중력을 재고 나서 여기 빵이 될 적에 여기를 빵이 되면 어떻게 된다는 말이죠? 중력하고 전기력하고 똑같겠네요. 맞습니까? 그 전기력을 재가지고요. 여기 전하가 얼마나 왔다. 그 다음에 진공 유전 상수를 재볼 수 있습니다. 플로의 법칙을 이용해서. 그래서 되게 재밌는 실험이 하게 되죠. 그래서 하셨는지 모르겠네요. 지금 아마 이 강의를 들을 때쯤 3주 마칠 때쯤 되는데 보통 그 실험이 제가 실험을 진행할 적에는 한 첫 번째 내지 두 번째 실험으로 진행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통 한 3주째나 4주째 때 진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여기에 어떤 유전체, 진공이 아닌 유전체를 집어넣는 그런 경우를 우리가 지금부터 이제 공부하게 되는데요. 여기가 16.8절에 자, 유전체를 가진 커패시터. 이게 뭐 대부분의 커패시터는 이 유전체를 갖습니다. 유전체라는 건 뭐냐? 책에서 설명해 놨거든요. 이 절연 물질인데 우리가 보통 우리 주위에 있는 금속 말고는 다 이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제가 이 보드마크하고 있는 이 플라스틱으로 된 이것도 유전체고요. 그러니까 전기가 잘 안 통하는 물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고무 잘 안 통하죠? 플라스틱 또 파라핀지 뭐 이런 것 우리 눈에 보이는 이는 전부 유전체입니다. 거의 화이트보드도 유전체라고 할 수 있고 이거는 세컨더리 이건 세컨더리면 아무나 알루미늄이면 뭐 아니고요. 그 다음에 물도 유전체라고 볼 수 있고요. 물 그래서 이런 놈들이 요 평행판 사이에 이렇게 이제 들어가게 돼 있는 요런 이 유전체는 유전상수라는 게 있는데요. 이 유전상수 카파라고 할지게 카파 맞죠? K라고 써 있는데 이 카파라고 할지게 이거는 어떤 유전율의 유전체의 유전율을 진공의 유전율로 나눈 비례상수입니다. 자, 물리적으로는 무슨 의미냐면요. 유전체의 유전율이 진공의 유전율 몇 배이냐 이 말이죠. 그래서 그것들이 이렇게 쭉 배열되어 있는 게 425페이지에 테이블이 나와 있죠. 테이블이 여기 몇 번입니까? 16-1입니다. 표 16-1이 나와 있는데 공기에 대해서 제일 먼저 나오는데 공기하고 진공은 약간 다릅니다. 왜냐하면 산소와 질소가 있다고 우리가 배웠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거하고는 다를 수밖에 없는데 소수점 넷째 자리가니까 차이가 나더라. 그 다음에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나일론이라든 종이 이런 것들이 그 다음에 폴리스티렌하고 실리콘 뭐 그 다음 물 같은 거 물은 80으로 되어 있네요. 진공의 80배라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유전 강도라는 것도 나오는데요. 뒤에 이거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유전 상수가 있고요. 이제 유전 강도가 있는데요. 자, 실험을 여러분들이 해볼 때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되는 게요. 여기에 이렇게 오는데 우리가 이게 있는데요. 아까 전에 제가 뭐라 그랬죠? 여기에 전압을 계속 올려요. 그러면 여기 전기장이 이제 형성이 될 건데 어느 정도의 이상이 가면요. 여기 스파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굉장히 전기장이 강해져서 그러면은 더 이상 절연이 되어 있는 게 아니죠. 무슨 말이냐면은 플러스가 이때 마이너스가 이때 일로 가는 거죠. 떨어져 있는데 가는 거다 그죠. 그래서 절연이 안 된다는 거죠. 절연이 파괴되는 즉 스파크가 일어난다. 스파크가 일어난다는 말은 마이너스 전하고 플러스 전하고 충돌이 만난다는 거거든요. 그 충돌해서 만난다는 말이 절연이 파괴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충돌해서 안 만나는 것 그것이 절연 이런 말이거든요. 잘 안 통하는 절연이 파괴되는 그러한 전기장의 세기. 그러니까 전압을 계속 올려주면은 여기가 우리가 이 간격이 D라고 할지 이 V고요. 그럼 E는 우리는 D분의 델타 V라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 델타 V를 계속 올려주면 E가 올라갈 건데 E가 올라가다 보면은 절연이 파괴된다. 그때의 전기장의 세기를 우리가 유전 강도라고 합니다. 요까지는 유전체 역할을 제대로 해 이런 말이에요.
물질마다 다르겠죠, 그죠? 그래서 견딜 수 있는 유전체로서 절연적인 성질을 견딜 수 있는 전기장의 세기, 그게 유전 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질들마다 아주 다른데 유전 강도가 센 게 테프론이 되게 세다 해놨다, 그죠? 그 다음이요.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여러분 그림 이제 여기까지는 개념적인 걸 설명을 다 드렸고요. 이제 유전체를 집어넣었을 적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결론을 이야기하면요, 여러분들이 이 내용은 정확히 이해를 못해도 뭐 지금 괜찮은데 여기에 우리가 카파라는 유전상수를 갖는 놈을 집어넣으면요, C가 원래는 D분의 입실론 제로 A였죠, 그죠? 근데 이제는 원래 C0가 이랬는데요, 이제는 이걸 넣으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요 형태로 그대로 가져가면은 여기에 유전체의 유전상수를 넣어야 되겠죠. 그래서 C는 이렇게 될 겁니다. 면적은 변하지 않았고 D도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요 입실론 제로 대신에 여기 입실론만 집어넣는다. 그러니까 유전체의 유전율에 해당하는 것만 바꿔치기를 한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지금 뭐라고 그랬냐면요, 카파의 입실론 제로라고 이렇게 놨습니다. 그래서 D분의 카파를 쓰고 입실론 제로 A 돼가지고요. 요게 지금 뭐죠? 이게 C0잖아요. 그래서 C가 카파의 C0가 유전상수가 카파인 요 놈을 집어넣으니까 카파배만큼 유전체 전기 용량이 증가를 하는 겁니다. 캐패시터에.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만약에 책에 나와 있듯이 있잖아요. 실제로 책에 그림이 있는데요. 잘 보세요. 이제 원래 내가 이제는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여기에 전압을 연결해 주고요. 델타 V를 연결했다고 합시다. 연결해 주면은 순식간에 원래대로 해볼게요. 여기 없어요. 여기에 그냥 C가 있습니다. C. 그러면은 여기에 그래가지고 플러스 Q가 오고요, 마이너스 Q가 왔다고 합시다. 자, 그 다음에 이거를 끊어줘요. 끊어줍니다. 안 끊어줘도 되지만 안 끊어줘도 됩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이거를 이 상태에서 이걸 집어넣어줘요. 이 상태에서 집어넣었다 이랬습니다. 그러면은 얘가 C가 되겠죠. 이제 원래는 C0였는데 이때 그러면은 이 양단의 전압차는 어떻게 되겠냐는 겁니다. 볼트미터로 쟀다. 이 전압차를 교수님 아까 델타 V였잖아요. 델타 V0였다고 합시다. 델타 V0. 그럼 과연 같을까? 다르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왜냐면은 금방 뭐라 그랬습니까? 지금 여기에는 더 이상 건전지가 없습니다. 건전지가 없으면은 여기 간 Q는 그대로 머물러 있어야 되죠. 여러분 이거 뺐다고 생각해서 이제 이 끊겨 있어요. 끊겨 있고요. 그럼 Q 그대로 있고 여기 있는데 그러면은 Q가 있고요. 이제는 어떻습니까? C가 제로가 아니라 C가 있죠. 이제는 왜? 카파를 집어넣었잖아요. 그 다음에 델타 V가 있어야 되겠죠? 맞습니까?
아까지는 어땠어요? 충전할 때 이 카파가 없어지게 Q는요 이때는 이제는 C0였죠. 그래서 Q는 어떻게 됐을까요? C0의 델타 V0였겠죠? 맞습니까? 이거 없을 때였습니다. 없을 때. 그러면은 Q는 C0 델타 V0인데 요 Q는 지금 변함이 없어요. 지금 끊어주고 나서 그 다음에 이거를 밀어 넣었습니다. 밀어 넣으니까 C0가 C가 되겠죠. 밀어 넣으니까. 맞습니까? 그러면은 이것이 Q는 변함이 없으니까 이게 C0에다가 델타 V0가 돼야 되겠죠. 요 Q와 요 Q는 같아야 되잖아요. 맞죠? 그럴지게 그러면은 이 델타 V 나중에 이제 볼트미터로 가지고 전압차를 재보면은 어떻게 되는 이 말이거든요. 델타 V는 어떻게 됩니까? C분의 0 C0의 델타 V0인데 요 C가 뭐냐면은 카파의 C0가 돼요. 그래서 이 C0가 없어진다고 볼지게 우리가 볼트미터로 요 두 개 사이의 전압차를 재보면은요 카파분의 1로 줄어든다는 겁니다. 카파분의 1로 줄어든다. 전이차를 실제적으로 여러분 재보시면 재밌어요. 이거는 실험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오셔가지고 아주 간단하게 볼트미터와 처음에 건전지 볼트미터 그 다음에 요 커패시터는 원래 있으니까 그럼 뭘 집어넣어 보는 거죠. 그러면은 전압이 떨어지는 걸 보고 요거를 알 수가 있죠. 한편으로도 내가 뭘 집어넣는가도 모르고 대충 집어넣었어요. 대충 집어넣었더니만 전압의 차이가 있는 만큼 걔가 유전상수가 그렇구나 하는 걸 알 수 있다. 그 설명에 대한 것이 424페이지, 425페이지 쭉 나옵니다. 그래서 그 종이로 채워진 커패시터라 그래가지고요. 만약에 이제 이게 종이를 집어넣는 경우에 우리가 이제 예제가 16.9에 나옵니다. 이거 풀고요. 그 다음에 유전체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분하게 천천히 예제 16.9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이때 사용한 유전체가 종이다. 아까 전에 종이의 커패시터가 한 얼마였지? 2.7이었습니까? 3.7이네요. 맞죠? 3.7이다. 그러면은 이때 이제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 면적이 A가요. 면적이 2.0 곱하기 3.0이라 되어 있습니다. 2.0 cm 10의 마이너스 4cm 제곱이다. 그죠? 요 간격이 D가 1mm입니다. 맞습니까? 그러면은 10의 마이너스 3cm가 되고요. 먼저 C0를 구해보라네요. 그죠? C0는 여기 있듯이 D분의 입실온 제로 A입니다. 그래서 C0는 D분의 입실온 제로 A 이래가지고요. 이게다가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성을 넣고요. 8.99인가요? 8.8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성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A니까 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성을 집어넣으니까요. C0가요. 이네요.
종이를 넣었네요. 여기 종이를 넣었답니다. 시제로가 아니고요. 미안합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이렇게 써야 되겠다. 그죠? 어쩐지 C를 바로 보여라. 여기에 종이 넣었을지 이 1mm 두께가 종이로 채워져 있다 했습니다. 이렇게 되는데 종이가 3.7이죠? 네. 이렇게 하고요. 여기에 3.7을 곱하니까 이제 답이 2.6 곱하기요. 아주 작은 이런 게 나온다. 자, 그럴 때에 최대 전하를 구하라. 그러니까 전전지를 연결하고 뭐 충분히 뭐 1세칸도 충분하거든요. 보통 그 최대 전하를 한 1초 정도만 해줘도 가요. 다 충분히 충전이 되거든요. 자, 최대 전하. 그러면 Q는 어떻게 됩니까? 여기 보면은 최대 전하를 구하기 위해서는요. 여기서 말하는 최대 전하의 어떤 개념이 뭐냐면은 내가 여기에 건전지를 계속해서 변화시킬 수 있다. 뭐 예를 들어 0V부터 계속 올릴 수 있는데 종이가 견딜 수 있는 유전 강도가 됐을 지게가 최대 볼테이지가 되겠죠. 그때에 오는 전하가 최대 전하가 될 겁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아까 602에 썼던 유전 강도 S의 Q를 말하는데 요 유전 강도라는 것은 절연이 파괴되지 않는 절연성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걸어줄 수 있는 최대의 전하 또한 최대의 전기장이라고 할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앞에 표로 다시 돌아와서 종이의 경우에 견딜 수 있는 게요. 16 곱하기 10의 6성 볼트 퍼 미터입니다. 전기장의 단위죠. 그죠? 그래서 이거를 걸어뒀을 적에 최대의 전하가 온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간격이 1mm거든요. 그러면은 여기에 1mm니까 결국은 볼 델타 V가요. 델타 V가 E의 D인데 맞죠? 그래서 요 Emax를 합시다. 뭐가요? 유전 강도를 우리는 견딜 수 있는 Emaximum이라고 두자고요. 그러면은 델타 V 그때 우리가 걸어주는 델타 V를 알아야지 C 곱하기 델타 V를 해야 Q가 나오잖아요. 그죠? 여기서 한번 보십시오. Q의 max는요. C는 정해져 있고 델타 V max를 구해야 되는데 델타 V max라는 것은 여기에 방전이 일어나지 않고 절연 파괴가 일어나서 방전이 일어나지 않는 한도 내에서의 최대한 내가 걸어줄 수 있는 어떤 전압이다. 그죠? 이 전압이다. 이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표시했습니다. 이렇게 표시하나요? 하여튼 이건 사인인데 표시하는 방법을 제가 까먹었네요. 뭐 이렇게 표시하는 건 그럴 겁니다. 하여튼 변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얘를 꾸준히 올려가는 거죠. 그러니까 델타 Vx는 여기서 구해야 됩니다. 그럼 Emax가 뭐였죠? 여기 있죠? 16 곱하기 10의 6승이고요. 곱하기 D가 10의 마이너스 3승이라고 되어 있죠? 1.6 곱하기 10의 4승 볼트입니다. 그걸 여기 넣어줍시다. C는 2.0 곱하기요 11승이고요. 곱하기 델타 V max가
이게 델타 V 맥스가 되겠죠, 그죠? 왜 E 맥스니까 1.6 곱하기요 10의 4승이다. 그러면 3.2 곱하기 2 곱하기 1.6의 3.2 10의 마이너스 7승 쿨롬이 되겠다. 요만큼 채워질 수 있다. 그 뒤로는 이제는 방전이 일어나기 시작한다. 스파크가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책에는 마이크로를 이용해서 0.32 마이크로 쿨롬이라 해놨습니다. 여기입니다. 그 다음에 C번이 이제 완전히 우리가 충전하고 나서 요거를 분리하고 떼내고요. 붙어 있을 필요 없죠. 떼내고 나서 유전체가 제거됐어요. 제거돼도 요거는 그대로 남아있겠다, 그죠? 제거되고 나서 흑배트 사이에 새로운 전기장 구해요. 자, 그러면은 C번이 E를 새롭게 구해보라는 건데요. 지금 여기 조건이 뭐였죠? 종이를 제거한 후에 E가 어떻게 되겠냐 말이죠, 그죠? 그러면은 우리가 제거를 하게 되면요, 이건 그대로 제거를 하면 요게 낮아지죠? 델타 V가 높아질 겁니다. 맞습니까? 그때 방전이 일어나는가 한번 생각해 보자. 그럼 시그마는요, 이제 책에는 바로 제가 원하는 방식대로 해도 되는데, E는 우리가 평행간 축전지에서 우리는 E는 어떻게 돼요? 입실론 제로분의 시그마라고 배웠죠. 입실론 제로분의 시그마 맞습니까? 맞죠? 그래서 시그마만 그냥 구해요. 그럼 시그마를 구해봅시다. 시그마는요, 여기에서 우리가 전화를 하기 때문에 A분의, 그래서 A를 여기 주놨습니다. 단위 면적당 전하죠, 그죠? 이거를 우리가 이거를 그래서 우리가 면전화 밀도라 그러잖아요. 면전화 밀도라고 합니다. 면전화 밀도. 그래서 Q를 A로 나눠주면 되죠. Q는 0.3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이고요. A는요 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입니다. 그러니까 시그마가 5.3 곱하기요 10의 마이너스 4승인가요? 맞죠? 쿨롬 퍼 미터 제곱, 단위가 쿨롬 전화 면적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은 우리는 시그마가 구했기 때문에 E를 구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자 제거했을 적에 E가 그 입실론 제로분의 시그마니까 어떻게 되죠? 8.85 10-12성 뉴턴 미터 제곱 퍼 쿨롬 제곱이죠. 시그마는요 5.3 곱하기요 10-4성 쿨롬 퍼 미터 제곱입니다. 미터 제곱 없어지고요. 그 다음에요 쿨롬 제곱 미터 제곱인가요? 틀렸네요. 쿨롬 제곱에요 뉴턴 미터 제곱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 없어지고요. 이거 한 개 없어지고요. 단위는
뉴턴 per 쿨롬이 되네요. 전기장의 단위 맞죠? 요 뉴턴이 올라가고 쿨롬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 계산해 보면은 10에 12성에다가 8성에다가요 7성하고 53 나누기 8.85 하니까 6좀 되네. 6 맞고 정확히 6이라 하네요. 6 곱하기 7성비로 될 겁니다. 자, 이거는 종이로 됐을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종이잖아요. 종이를 제외했잖아요. 진공의 경우에 유전 강도가 이거보다 높은가 낮은가 이를 구해보긴 했는데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지금 물어봤거든요. 지금. 그래서 방전이 일어나는가 스파크가 일어나는가 묻는 거거든요.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테이블 16.1을 보시면은요. 이제 진공을 보니까 거의 없다고 지금 되어 있는데 그래서 설명을 보니까요. 공기의 유전 강도의 값을 초과하기 때문에 이게 초과하기 일부 못 견딥니다. 지금 제가 실험을 우리가 해보면은요. 한 킬로볼트 수준 정도만 돼도 방전이 일어나기 시작하더라고요. 물론 공기 속에서 있죠. 진공이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뭐 그 정도 수준이 아니잖아요. 10의 7성 정도입니다. 물론 전기장이 이래 되니까 볼트로도 계산해 볼 수도 사실 있죠. 그죠? 요거에다가 D를 곱하면 볼트잖아요. 그죠? 그래서 해보면은 10에 60kV가 되네. 그래도 6만 볼트입니다. 6만 볼트. 엄청나죠? 그래서 스파크가 일어나서 방전이 일어나기 시작할 거다. 그렇게 알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간단하게 그 유전체의 원자적인 서술이 나와 있는데요. 이것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유전체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요. 자유 전하가 없어요. 자유 전하가 없다. 즉 전도 전자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전도 전자가 있는 놈 우리가 도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금속이 대표적인 건데 그러니까 유전체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전류가 잘 흐르지 않아요. 뭐 거의 안 흐릅니다. 아예. 그래서 그 전류가 흐르지 않는 최대의 전압을 유전 강도라 그랬잖아요. 근데 아까 보시면 알겠지만 웬만하면 킬로볼트가 나는거든요. 킬로볼트를 걸어줘야지 전류 흐를까 말까 이런 말인데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 그게 뭐 전류가 흐르기보다도 그냥 방전이 일어나는 거죠. 방전이. 그런데 유전체는 그럼 어떻게 되어 있는가? 자유전하는 없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확대해서 보면은요. 이런 플러스 마이너스 이런 것들이 이렇게 속박되어 가지고요. 속박되어 있습니다. 자유가 아니죠. 붙어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마음대로 이렇게 분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외부에서 이렇게 전기장을 이제 걸어줘요. 만약에 이렇게 전기장을 걸어준다. 스위치를 열린 상태에서 이래 돼 있는데요. 이걸 닫아주면은 이 분자의 배열이 달라집니다. 왜 그러냐면은 여기에 이제 플러스가 오겠죠, 그죠? 스위치를 닫아주면은 자 여기 다시 그려볼게요. 시간이 좀 걸리지만 이 상태에서 만약에 우리가 여기에 이제 스위치를 닫아주자.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여기에 다시 물질이 있는데요. 닫아주면 여기에 지금 플러스가 많이 오겠죠, 그죠? 실제로 마이너스 1로 간다 그랬습니다. 마이너스가 이렇게 오고.
그러면 이 안에 있는 요 놈이 여기 있는 플러스 때문에 밀쳐지고 마이너스는 그 자리에서 약간은 변형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회전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식의 원자의 배치가 일어날 거다. 분자의 배치라고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분자의 벨이 달라지겠죠. 그죠? 달라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이제 차지를 가져올 수 있는데, 자, 잘 보십시다. 이때 우리가 그래서 A번 그림과 B번 그림을 페이지 427페이지에 427페이지에 A번 그림과 B번 그림을 그렸습니다. 자, 그럴 적에 우리가 자, 여기서 잘 생각하셔야 되는데요. 여기에 마이너스가 있고요. 요 안에 거 한번 생각해볼게요. 여기서 나눠가지고 요렇게 해가지고 요렇게 해서 요까지만 생각해볼까요? 자, 이 표면에 있는 마이너스와 표면에 있는 플러스만을 생각하고 요 안에는 이제 정기적인 중성입니다. 중성이 되죠. 왜냐면은 요 플러스와 요 마이너스, 요 플러스와 요 마이너스는 다 없어지죠. 그렇다고 볼 적에 마치 이것은 책에 그려놨듯이 어떻게 돼 있다고 봐야 되냐면요. 자, 지금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만 떼놓고 생각해보면 요렇게 한번 보세요. 플러스가 있고요. 여기에 마이너스가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요. 파란색으로 요 안에 걸 그려볼게요. 요 안에 이렇게 돼 있겠죠? 여기에 플러스 이런 형태가 되어 있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원래 내가 외부에서 걸어준 전기장은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E에 외부가 해놨습니까? E 아웃 이렇게 돼 있죠. 책에는 지금 이렇게 눕혀놨는데 똑같죠? 그 다음에 파란색은 어떻습니까?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간다면 이렇게 해서 이거는 유도된 거죠. 원래는 없었습니다. 근데 전극을 걸어줌으로 해서 내부에 유도된 겁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얘 안에서 전기장은요, 이 내부의 전기장은 요걸 생각해 줘야 된다. E의 아우트 빼기 방향이 반대라서 빼기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걸 생각하면서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책에 잘 안 나오지만 원래 이렇게 뒤죽박죽 그냥 이렇게만 되어 있는 것. 그러나 걸어뒀다가 이것을 다시 풀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열면은 다시 여기로 돌아가는 거. 이거를 우리가 이런 것. 그래서 원래 거의 이렇게 형태로 있는 걸 우리가 상유전체라고 해요. 상유전체. 근데 외부에서 전기장을 걸어주지 않아도요. 어떤 여기에 압력을 가한다든지 온도를 가해서 원래 이렇게 또 존재하는 유전체가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있죠. 그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강유전체라고 합니다. 나중에 뒤에 20장 넘어에 가면은 자석에 대해서도, 즉 자기 모멘트에 대해서도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런 경우에 우리가 강유전체 대신에 강자성체라고 해요. 그걸 우리가 흔히 부르는 자석이라고 부르죠. 이거는 정기적인 어떤 그러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 놈이라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6장 길게 보면서 마쳤는데 드디어요. 홈워크를 또 내드릴게요. 공부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홈워크는 3번, 5번, 6번 이것도 2주일, 그러니까 일주일 뒤에 내시면 되는데요. 3번, 5번, 6번 그 다음에 10번 18, 19 그 다음에요 25, 28 7문제입니다. 8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 풀면 아마 시험 문제 80%는 풀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습 복습 철저히 하셔가지고 하여튼 지금부터 중간고사를 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15, 16장이 잘 돼 있어야지 17장 그 다음에 18장을 또 잘 할 수 있을 겁니다. 다음 시간에 아마 전류에 대해서 드디어 나오게 돼요. 그래서 수고하셨습니다.